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학 모의고사 이제 풀이 전공법 이제 국어 했었죠. 그 다음에 영어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이제 탐구. 그럼 이제 정시만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정시 공부하면서 모의고사가 정시에 어떤 영향 주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없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명확하게 한 번쯤은 들어가 봐야 되니까 스크랩 형식으로 해주는 거고, 뭐 고2 올라가는 학생이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일정 수준 점수가 나왔으면 나머지 과목 뭐 점수 맞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뭐 모의고사 등급이 일반고끼리도 계산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알더라고요. 다른 학교 학생이 전 대전 1등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이렇게 다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 내신도 이게 수학 자체가 이제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내신이 이게 범위를 누적으로 내는 학교가 있으면 계속 누적돼 버리면 모의고사랑 똑같아져 버려요. 네. 거의 학교 누적으로 내세요? 시험? 누적으로 안 낼 때는 이 범위만 하면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되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성과,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성과. 예를 들어서 이 범위만 한정되면 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0번씩 계속 읽기만 해도 이해 안 되는 거 설명 들으면서 읽기만 하고 그 다음에 서너 번만 풀어봐도 10회 도구를 안 했더라도 점수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이 기본서 뭘로 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뭔가 다시 공부하고 뭔가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때 이 기본서가 없으면, 그럼 기본서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교과서, 출판사, 자습서 있는 거고, 평가 문제집 있는 거고, 그 다음 기타 기출문제랑 뭐 인터넷 떠도는 문제 다 풀면 요 단원만 푸니까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기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하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푸는 거, 옛날 거 푸는 거는 영향도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유형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하가 안 나오고 수한, 수투, 뭐 확통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수한, 미적, 확통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내던 이 쉬운 문제들이 그쵸?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이거를 안 내내야 되니까 범위는 여기니까 이거를 안 낸 상황에서 이걸 내면 요거까지 포함돼서 이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이렇게 체계가 그쵸? 이게 뭐 15년 거고 이게 2009년 이게 그전게 2009년 개정 과정이고 이게 2015년 개정 과정인가 이렇게 돼서 지금 적용될 때 보면 이게 안 나오고 요게 나와야 되면 어떻게 나올지 보면 요게 요런 개념이 섞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방에 그냥 풀어버리는 문제들이 한 번쯤은 요거랑 관련돼서 이게 개념은 요 개념은 미적은 미적이렇게 쉬운 미적 근데 요 개념이 포함된 미적으로 내면 이 초반기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시간 분배나 이런 것도 다 다시 리셋해서 유형에 따라서 다시 짜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일단은 자습서는 나왔잖아요. 자습서는 나왔고 이 기본서 계열은 나왔는데 문제는 모의고사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확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나중에 만들고 조금 누적되고 사람들이 시도하면 그걸 보고 눈치 보면서 이런 유형으로 내야겠다 하면서 내는데 처음엔 춘추전국시 때처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이 모의고사가 있으면 모의고사 용도를 여러 권을 풀어보지 않으면 이 수능도 근데 여러 번 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 할 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신경을 써서 새로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점을 가서 새로운 게 나와서 이 문제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사서 원래는 보통 이제 다 하나씩 풀잖아요. 빠르게 문제나 답을 이렇게 훑어보고 본인 등급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제일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무도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행히 금년도 애들은 금년도 고3 애들은 요게 당황되면서 여기서 풀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1년의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걸 제공해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 변화가 조금 더 요거 상태를 가지고 또 개선을 하겠죠. 근데 요거랑 연속선상으로 올라가서 보면 좀 어느 정도 요 문제 수완 그죠? 수투 그 다음에 확통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수완 미적 확통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텐데 그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09년 이전 때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잘 나오고 하는 것들이 뭐 잘 나오면 당연히 실력이 좋으니까 좋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풀어보게 한 거예요. 찜찜하지 않게. 자, 이거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통 이제 이거는 뭐라고요? 모의고사 유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왜 모의고사 유형을 알아야냐면 똑같이 국어 때도 말했고 영어 때도 말했지만 아니 내신에서는 이거 나오지만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런 공식이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어는 문법 노트가 필요하고 요거는 간단하게 뭐 줄거리 개념 정리하는 노트가 필요하면 수학 같은 것도 공식 노트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공식과 소개념을 모으는. 왜? 이 공식을 써놓고 여기에서 집합에서는 어떤 게 나왔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쭈루룩. 그러면 나중에 보면 쭈루룩 다 되어 있어서 결국은 기본 문제 물어보는데 이제 수학도 이제 그 공식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책 하나에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이한 공식도 써놓고 싶으면 써놓고 그러면 도움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클리드 호재법이 뭘까? 그러면 나오면 살짝 검색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러면 기본 공식을 이렇게 쓰면 이 기본 공식에 대한 여기 기본 공식이 있으면 요거와 관련된 소개념도 여기다 써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고 쳐봐 이렇게 아니면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요 문제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틀려서 이 공식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 틀린 문제는 여기다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공식하고 요 기본 공식과 연관되는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이 틀린 문제를 공식으로 생각을 해서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것까지 하나로 해놓으면 다 확인하게 되잖아요. 한눈에. 이게 틈틈이 쓰면 이거 복습할 때 이거를 복습하는 게 차라리 왜 이걸 다 이렇게 조각으로 갖고 다니면 다 놓고 다니고 실제로 책 한 권을 다 풀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봐라는 못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공식 노트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1차로 시켜요. 보통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공식 노트는 걸 어떻게 만드냐 뭐 형상기억 그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공식책을 사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공식을 뽑든지 아니면 자기 기본서에 있는 공식들을 여기다 쭈루루 다 1차로 정리하든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생이 수학에 나온 모든 공식 노트에다가 썼더니 A4로 그냥 노트로 45장인가 140장인가 쓰니까 이과과에 다 쓰더라고. 네. 그렇게 쓴 애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신은 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모의고사는 나오는 유형만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 공식 중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 노트 쓰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형 파악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연결 개념 아니면 유형 개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공식. 두 번째는 유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속도. 속도란 말 내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하고. 네. 속도의 기준이 뭐예요? 간단해.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네가 내신에 몇 문제를 봐요? 30문제? 네. 그러면 내신 보는 시험 시간에 30문제 이상을 안 풀면 그냥 실력만 쌓은 거고
그 이상 풀어야 점수 올린다는 공부라고. 시험 공부라고. 자, 그러면 모의고사는 몇 문제 풀어요? 30문제. 자, 30문제 몇 분해요? 100분. 아,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시간으로 봤을 때 3분을 넘는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3분 이하다. 그러면 쉬운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100분에 30문제라고 치면, 그죠? 어떤 게 3분을 더 이상 고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본인이. 네. 평균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분 이하로 풀 수 있으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3, 4분 사이에 풀었다면 굉장히 노력한 거고. 네. 이해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를 측정할 때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면 사실 29번, 30번, 뭐 21번 이렇게 쳤을 때 수학을 시간을 모자라서 못 풀었다? 라는 건 드물어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쉬운 걸 너무 빨리 풀기 때문에 나머지 이거 건들었는데 결국은 내 능력으로 몰라서 못 풀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 중간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은 그죠? 3등급 이하든지 아니면 훈련이 덜 됐다는 거죠. 훈련 자체가 이렇게 훈련 자체가 덜 됐다니까. 그러면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흔적을 보는데 이제 4번이 이걸 쓰는 연습도 밑줄 이렇게 연습장을 삐뚤삐뚤하게 쓰는 학생들은 요거를 줄 맞춰서 쓰는 이렇게 는 맞았네. 이렇게만 는만 맞아도 되거든요. 삐뚤삐뚤하게 써도 상관없는데 는은 맞고 계산은 이렇게 별도로 친 다음에 하든지 이 위에다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쳐서 밑에 이거 불어나잖아요. 그럼 공간을 나눠서 여기서 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니까. 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계산이 틀려드니까. 그리고 그림도 너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좀 크게 그려야 나중에 점 볼 때 보면 이렇게 이차함수로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거 보면 이 겹치는 부분이 작아가지고 개수를 못 세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림 자체가 작아요. 그러면 요 부분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죠. 그러니까 그 공간 나눠서 뭘 연습한다고요? 그림 그리고 공간 나눠서 요걸 그릴 때도 이렇게 지울 사이가 없을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길을수록 쓰는 연습 뭐라고요?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찾아서 쓰는 연습하는 데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쓰는 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실제적으로 본인 거 왼쪽에다 쭉 쓰고 오른쪽에다가 해설을 쭈루룩 썼어요. 아니면 이걸 쓰고 본인 거 쓰고 그 위에다 포스트잇에다 큰 거 있죠. 아주 큰 거 포스트잇. 여기다 순서대로 쭈루룩 이렇게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공간을 딱 차지하는 거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포스트잇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포스트잇으로. 또 포스트잇 수학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림 이렇게 가리고서 여기는 안 되고 안 나오네. 그림 있는 게 함수 영역에서 이렇게 그림 가리고서 이거 읽어보고 아니면 요거 가리고서 요거 하고서 요거 한번 복원해보고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포스트잇으로 사용할 때 그 식하고 설명하고 그림하고 요쪽에다 놓고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요점으로 여기다 놓고 요거 그려보고 이것만 보고 그래서 빠진 게 뭐가 있냐 그림에 어느 정도만 주느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좀 점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수학 특성에서 실제적으로 이거 넘어가면 수학의 제일 큰 특성이 이제 완결성이거든요. 완결성. 하나라도 모르면 99% 알았는데 계산 잘못하면 틀린 것처럼 점수가 안 나와요. 다른 거는 51%만 알아도 답을 찍을 수 있고 심지어는 40% 알아도 찍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서 뭐는 느릴지언정 실력은 늘었는데 성적으로 변환 안 되는 상황도 잘 발생해요.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이제 포기하고 실력은 더 늘었는데 예외적인 문제 걸리면 항상 점수가 더 떨어진 상황도 나타나서 이거는 그쵸 어느 정도 본인 그래서 그 공식 노트에다 체크도 하지만
이거는 실력이 늘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 틀린 이유를 지금 본인 정도 수준에서는 틀린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본인이 납득이 안 돼요. 틀린 이유를 누적해서 적어놓고 이 틀린 이유를 이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착각해서 틀렸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틀린 이유가 오답정이잖아요. 근데 수학이 완결성이 있으면서 제일 아이들한테 뭐라고요? 가지수가 많아요. 가지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지수, 종류 뭐라고요? 종류가 많아서 문제 유형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죠 이게 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 싸움으로 되어서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돌리고 완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결성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기본서가 있으면 그 다음 위에 책이 있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위에 책이 있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30%씩 겹쳐지는 걸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도 있고. 이게 아마 모든 교과목에서 제일 분화된 게 수학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만 보는 애도 있고요. 동네에 따라 시골 같은 데는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는 교과서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쌤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쌤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개념원리나 바이블 보고 그 다음에 뭐 정석 보기도 하고 정석 스마크라고 돼 뭐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품 1등급 만들기 보고 그 다음에 있고 그 위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애들이 욕심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이게 아홉 단계는 된다고 봐 좋기. 근데 내가 여기서 어디 책을 하느냐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애는 여기서 요걸 봐요 수학의 쌤을. 근데 3등급 4등급이야. 근데 얘가 그러면 5등급이라고 칩시다. 이걸 보고 5등급이야. 아니면 어떤 애는 여기를 봐. 근데 뭐 내신은 2등급인데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실제 봤을 때는 거의 2.5등급에서 거의 뭐 2.2등급 나오고 해서 3등급이 나온대. 이렇게 됐을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초만 해서요. 시간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이만큼을 완결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본인이 공부한 수준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 본인은. 이게 트레이닝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이걸 건드리는데 뭐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건드릴 수 없는 경우. 여기까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거를 다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 해야 돼. 그 한 가지 방법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 이제 개념 원리 하나를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10번을 봐버리면 이 밑에 단계를 다 안 해도 돼. 단단하게 마스터돼서. 그러니까 이 위에서 다시 이렇게 문제를 도전하는데 이거를 10회를 해버리면 요거 하나밖에 도전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그런 말도 있어. 어떤 책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회전해서 보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회전하는데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10번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보라. 이렇게 그러다가 보다가 여기는 너무 쉬우면 여기 하지 말라고. 여기만 10번 하면 10번 할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책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돼 라는 걸 얼마나 확실하게 확정 짓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줄이고 그래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본다는 거죠. 애들이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 시간도 모자라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이렇게 2시간 동안 23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그냥 단순히 부등식 넘어가는 문제고 이건 계산하는 문제고 이건 인수분해 문제고 근데 얘가 잘해. 그냥 한 2등급 정도 되는 애야. 23문제 중에서 얘한테 정작으로 앞으로 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실력 다지고 점검하는데 도움되는 거는 딱 4문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내가. 자, 네가 이 문제집을 샀는데
이거를 풀기 전에 세 문제. 요 낮은 문제 요거는 이제 다 풀었고 진도를 나갔대 본인 말로. 그래서 한 세러 하나 살아가서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꽤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등급은 되는데 여기 고난도 실전 문제는 못 풀겠고 기본 문제는 손 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사이사이 풀 수 있는 것도 있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제도 읽고 해설도 읽고 일단 3번 읽으라. 3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읽고 해설 읽으면서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거 하루에 처음부터 한 3시간 주니까 다 읽더라고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모르는 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치라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이걸 모르는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50개인가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 다 설명했더니 그거는 그렇군요 이렇게 접근을 딱 하더니 풀어봐. 그랬더니 이 푸는 속도가 3배에서 5배로 빨라졌어.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풀게요 이렇게 지우라 그랬어. 한 30%. 그래서 지웠어. 그러니까 이걸 지울 거는 지우고 어려운 건 이렇게 스크랩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풀어봐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과외를 땡겨서 하는 거야. 그래서 쭈루룩 풀어서 걸리면 답안지 문제 옛날에 봤으니까 보지 말고 천천히 해보라고. 근데 어떤 애한테 요거 해설 없냐 했더니 없대. 그래서 내가 좀 제일 다른 거는 불만 없는데 나도 학원 생활 오래 했지만 왜 답안지를 뺐는지 모르겠다고. 1등급이 네가 완에 올라가서 29번 30번 2개만 딱 모르겠으면 뭐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서 답안지 안 보고 계속 연구해보고 왜 나머지 다 받고 1등급이 확실해.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설 봐야 되는데 해설을 뺏어버려. 똑같이 초스피드로 봐야 되는데 봐봐. 한 권도 봐야 되고 2권도 봐야 되고 3권도 봐야 되고 4권도 봐야 돼. 내가 급격하게 이거를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이거를 풀면 3달 걸려. 이거 2개를 풀면 이거 1.5달 3달. 그럼 이 뒤에 거는 하나도 못 보잖아.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도와준 과외 선생이나 아니면 동가선처럼 질문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읽어보고 모르는 거 다 치고 이해를 다 한 다음에 외우지는 못했어. 이제 풀어서 이해를 했다고 바로 풀리는 거 아니거든. 실전 연습을 해서 자기가 계산 과정도 틀릴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이해한 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했어도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수학 공부하지 말라고 이해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인정하지만 이해하는 조차도 안 하면 이거 볼 기회가 없다는 거야 내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이 고난도를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고난도 도전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고난도 도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고난도. 또 7번 어떤 거는 자기가 문제노트도 하나 있는 게 좋아. 자기가 수학 2개 때문에 수학 하나 때문에 어느 대학을 못 간다. 그럼 얼마나 서글프냐? 그러면 그런 문제만 쓰는 노트가 있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노트를 쓰고 이렇게 뒷장에다가는 해설 쓰고 그러면 그러면 다음 넘기면 되잖아. 바로 옆에 안 보이게. 네.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이렇게 쓰고 여기다 해설을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해설을 달랑 나누듯이 영어랑 수학도 똑같아. 수학 영어 할 때도 요거랑 요거의 관계 다 했지 않냐? 수학도 그래. 이 개념과 이 개념의 관계. 그럼 이 개념을 보고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이유. 아니면 요 블록들 내가 그랬잖아. 레고 블록 4개라고. 4개 블록에 연결이 됐으면 연결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이 레고에 뭐가 있는지 바라보는 거.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몰랐고 그 개념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 그 정도는 이렇게 번호 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써. 오답 정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29번 30분 아니면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외워서라도 돌파하겠다. 잊고 싶지 않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런 거 안 틀리겠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수학에서 시간 관리가 제일 많이 들고 애들 못하는 게 오답 정리라는 거지. 그럼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생각에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해설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네가 교훈이 있어. 너무 당연하면 안 써도 되지만 교훈이 있으면 한 줄 정리. 근데 어떤 건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건데 다시 풀었어. 서너 번 풀었는데 맞췄어. 그러면 세 줄, 두 줄 전이나 이렇게 이 개념에서 이 개념하고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쓰는 정리. 또 어떤 거라면 이것도 똑같이 한 줄 정리지만 그죠? 또 어떤 거라면 이렇게 개념이 세 개, 두세 개가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세 줄 정리. 그 다음에 이거 한 장 정리거든. 근데 아이들이 참 그럼 이런 오답 너트를 할 수 있는 이 오답 너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네 정도 수준은 돼. 그 전에는 그냥 책에다 문제 풀지 언제 오답 노트 하겠냐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면 되지. 근데 네 점수 때는 오답 노트가 필요해. 왜? 아니 상위권을 도전하려면 이렇게 한 번 틀리는 건 다시 안 틀리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만으로도 점검이 돼야 돼. 빠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개념만으로도 점검이 돼서 더 상위권을 도전을 하려면 이게 오답 정리를 이렇게 한 줄, 세 줄, 한 장 정리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다 하냐? 개념 노트에다, 공식 노트에다, 수학 공식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수학 공식 노트를 안 쓰고 그냥 한번 써본 다음에 나중에 머릿속에다 다 하고 해나가는데 지금은 상관없는데 수학이 있잖아. 한 30권? 40권? 이 정도 되던데 거의 서울대 연구대 가던 애들 푸른 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뭐 수특 이런 거 다 버리고 쉬운 거 다 버리고 뭐 4점짜리 공략 노트 뭐 누구 그 사설 모의고사에서 판 무슨 교재 뭐 해가지고 이 특이한 책만도 한 20권 되고 그러던데 나중에 풀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걸 다 풀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걸 쌓아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었지만 성공한 애도 있었지만 요걸 다시 다 보고 불가능하더라고. 한번 풀면 나중에 다른 책 사서 풀지 그걸 가지고 여러 번 보고는 이 기본서 위에는 쉽지 않더라고 애들이. 근데 애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서 풀어. 그러면서 어디서 봤었는데 근데 그러다고 여기 풀고 그럼 똑같은 게 여기 나오고 똑같은 여기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풀었던 거기 때문에 점수 나오지. 얘가 뭐 수학적 사고력이 늘었는지 이걸 측정할 수도 없고 막 그래. 이걸 안 써놓으니까. 그래서 공식 노트 꼭 써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킬러 문제는 또 별도로 다루지만 네가 그 몇 번 난이도 이렇게 몇 개 두고 뭐 순서대로 다 안 풀 거 아니야. 응? 21번, 29번, 30번 남겨놓고 그냥 순서대로 쭉 푸는 게. 쭉 풀어? 상관없으면 수준이 되면 주르륵. 근데 살펴보고 뭐 나중에 풀기도 하는데 이 컷 등급 시간?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78분에. 어쨌든 컷 등급 그 시간 재가지고 일정 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빼놓고 마지막에 이게 하나 다 몇 분이다 라는 거 돼야 되고 네 거 보고 느끼는 건 또 하나는 이렇게 검산 자체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검산 자체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봤나 근데 이제 검산으로 더 체크한 그런 흔적은 없어서 실제로 그래. 그래서 뭐 29번, 30번 답, 21번 다 맞췄는데 중간 거 틀려가지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서울대는 가는데 경영학과를 못 가라. 그래서 다른 과로 써. 이제 근데 어디 의대는 못 가고 서울대 의대는 못 가고 다른 데 의대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차이로. 이게 뭔 차이라고? 검산. 그러니까 네가 푼 문제를 빠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네가 푸른 문제집 있지 네 흔적을 보고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뭐라고 흔적을 이용해서 그 옛날 풀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거꾸로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네가 흔적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서 이거 생각해봤냐고. 안 하면 나중에 만약에 계산이 28이 16인데 28이 18 이렇게 해가지고 틀려버리면 흔하게 있어요. 네. 내가 옛날에 실수 연구해가지고 논문 애들하고 쓰고 그랬는데 네. 진짜 그렇게 돼요.
어? 그래 애들이 왜 그랬냐 그러면 미쳤나봐요 그때. 그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흔적을 보고 거꾸로 흔적만 보고 거꾸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응? 근데 실제적으로 네 걸 보면 제시문을 그 뭐더라 체크는 하긴 하는데 여러 번 있나? 이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문제 조건수를 써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절별로 끊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푸는 것 자체에서 이걸 푸는 실력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체크상에서 여기를 끊어가지고 몇 개 조건으로 뭔가를 잡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를 나눠야 되고 확인할 때 뭐뭐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다 본 다음에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조건 몇 개였구나 이렇게 분석해보면서. 근데 문제가 막 길거나 그랬을 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소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 문제 자체의 개념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조건수를 체크한 것도 아니고 뭔가 본인이 그지?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는 능력이 그 상황이 많아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해설 보면 본인 풀이하고 해설 풀이하고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네. 요거만 따로 이렇게 뭐더라 이 공식 노트 제일 뒷장에다가 써서 이렇게 계속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잘 될 때는 이게 잘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이 방법이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근데 없으면 이렇게 막혔잖아요 이 루트가. 그럼 이 방법을 생각 못하면 29번 30번 포기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풀이 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고 차이를 연구하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수학적 사고력 접근 방식.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 기르시려면 어떤 문제집 보면 이렇게 다른 풀이 유달리 많은 게 있거든요. 또 보셔야 된다는 거. 다 비교해서 두 개 어떤 게 더 장점이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했고 이거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렇게 이것까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뽑아갖고 푸는 문제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왜 쳤어요? 그런데 틀린 거. 왜 틀렸는데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라고 제심 보기에 나왔는데 모든 실수인 줄 알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에서 이게 쭉 읽고 그래서 이게 끊어서 여기에 조건 점검한 게 1번이다 어떠니 다른데 보통은 모든인데 그다음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그래서 총 끊어진 단락이 몇 개니까 확인할 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뉘앙스로 끊어놓고 점검하는 그런 표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전체를 쭉 보니까 쉬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살짝 저렇게 함정을 파버리면 그거 하나 잘못 생각해가지고 뒤에 쭉 해서 답은 나와. 계산도 돼. 그럼 함정 잘 빠진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본인 수학 체크되는 거 흔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실력을 쌓으려고 했는데 국영수 전체 공이 그래요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을 쌓아서 이걸 풀려는 노력은 잘했어. 근데 이제 이걸 시험이다. 시험을 맞출 때 갖춰야 될 게 뭐고 최대한 실수를 안 하고 이렇게 맞죠. 열심히 즐겁게 운동을 하는 거랑 경기에 나가가지고 뭐 훌라후프나 무슨 대회를 할 때 규정을 딱 맞춰서 그거를 하고 예쁘게 돌아서 점수로 기록해서 금메달 주는 건 다르죠. 네. 시험은 그런 거거든. 근데 너는 열심히 점프도 높게 하고 더 실력도 갖고 이렇게 연습하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시합하는. 그거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것만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스스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통 때 평소에 봤을 때의 그 난이도면 이 최고나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저요? 네. 4점짜리만 모아있는 거나 아니면 일품 블랙라벨 1품 정도 수준으로 학습하고 블랙라벨도 가끔 하지. 근데 그 위에 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대 시험 문제를 보면 좀 더 어려워요. 네. 상위권 애들이 경찰대 시험 문제까지 다 풀어요. 네. 유형이 수행 문제 수능과는 유형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푸냐면 수학적 사고를 더 배양하기 위해서 더 복잡하게 꼬이거나 뭐 이런 거 풀고 심지어는 사관학교도 다 풀어버려요 애들이. 이해되세요? 네. 근데 경찰대나 사관학교 시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월달이나 이렇게 보잖아요. 일부러 보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템포를 이렇게 더 고난이도 6월달, 뭐 6월달까지 고난이도로 보고 경찰들 보고 좀 떨어지면 그냥 두고 나중에 저기 뭐더라 정시를 또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대학을 가요. 그래서 붙으면 선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상황상으로 그럼 지금 고이니까 이게 아직 다 진도를 다 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으로 적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계상으로 봤을 때 21번까지는 푸는 공부를 해요. 네. 29번, 30번은 건들기 힘들 거고 29번도 한 30% 건들 정도의 양이에요. 네. 고난이도에서는. 네. 이거는 잘 맞춰서 내가 놀라는 거 지금. 저 원래 항상 모의고에서 29, 30 다 맞히는데. 다 맞아요 항상? 네. 1학년, 2학년? 오 그러면 그 전에 했었나 보네 그럼? 저 중학교 그렇게? 때 그때 돌렸구나. 그 경시 대회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게 기반이 되니까 제일 그 뭐더라? 어쨌든 수학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그게 되니까 뭔가 많이 풀고 이렇게 집중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그럼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 전에 지독하게 했던 게 있으면 이렇게 올리면 딱 맞아요.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어쨌든 뭐 1년 내내 100점 맞아놔도 100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능이니까 어쨌든 정리는 해야죠. 그럼 뭐 이게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이렇게 수르륵 보면서 본인 필요한 것만 하면 정리하면 짧은 시간에 이거 한두 줄로 정리 쭈르륵 해서 리스트처럼도 쭉 보고 그러면 복습하는데 왜 복습하는 시간을 줄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몰라서 막 써놓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풀었고 내가 시간을 투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엑기스도 한 줄 안 정해놓고 다시 다음에 봐야지는 거 안 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개념 이렇게 공식 자체를 다 안 써도 되고 그 정도면 그 이렇게 개념 리스트, 개념 확인 리스트가 쓸 수 있는 얇은 노트 하나면 될 것 같네. 네. 근데 수학 문제 볼 때 이렇게 체크하는 버릇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국영수가 본인이 체크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읽고 팍 해결하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으로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왜냐면 떨려요 나중에. 네. 생각보다 많이 떨려요. 네. 그럼 더 풀기 시작하면 긴장이 풀리는데 풀리면 또 멍 때려져요. 그래서 긴장을 또 억지로 끌어올리고 막 시험 볼 때는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